전국에 비가 내리며 늦더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서까지도 계속된 열대야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간 태풍이 급 유턴하면서 비가 내리며 찬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더운 가을이 끝나고 가을다운 가을이 오게 된 것이죠. 이는 중국에서 방향을 틀어 한국으로 온 14호 태풍 플라산의 영향인데요. 처음 태풍이 한국으로 급선회했을 때 중국은 드디어 태풍이 끝났다고 안도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태풍 플라산은 한국으로 오기 전 중국 동부에 상륙해 폭풍과 폭우로 큰 피해를 남겼고 상하이 시민 수십만 명이 대피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중국 경제금융 중심 도시 상하이는 지금 3번 연속 태풍의 직격탄을 맞으며 사실상 도시가 마비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중국 SNS에는 오히려 한국을 원망하는 반응입니다. 한국으로 갈 태풍이다 중국으로 오더니 결국 중국을 쿠션 삼아 소멸됐다. 이웃나라라고 하더니 결국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군. 한국의 기상청은 왜 우리에게 태풍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 우리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일부러 그런 것 아닌가? 한국의 산업활동으로 인한 오염이 우리나라로 태풍을 몰고 왔다. 환경파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 정부가 태풍 방지 기술을 독점하고 우리와 공유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기적인 나라. 한국 드라마에서 항상 좋은 날씨만 나오더니 결국 나쁜 날씨는 다 우리에게 보내는군요. 문화 침략에 이어 기상 침략까지 하다니. 우리나라에 태풍이 왔으니 한국 경제는 좋아지겠죠? 우리의 불행을 기뻐하고 있겠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한국은 편하게 살면서 우리더러 고통받으라고? 결국 중국과 한국은 하나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게 해줘야 한다. 한국의 공장들이 뿜어대는 매연이다 모여서 태풍이 든 거다. 환경 테러리스트들 배상하라. 한국 과학자들이 비밀 위에 태풍 조종 기술을 개발해 우리를 공격한 것이 분명하다. 가을까지 열대야를 만들어 태풍을 우리에게 몰아보냈다. 한류. 웃기지 마라. 문화 침략을 넘어 이젠 환경 침략을 하는군. 우리가 고통받는 동안 한국은 축제라도 벌이고 있겠지? 남의 문화를 훔치더니 날씨까지 훔친 나라. 이제 곧 재앙이 닥칠 거다. 중국인들의 상상력을 보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개인과 기업, 정부까지 나서서 황사의 근원지인 중국 사막 지역에 나무를 심고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이어왔습니다. 물 부족, 도시 밀집화, 환경 난민,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숨은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감사하긴커녕 태풍이나 재해까지 한국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아니 이번 달에만 중국을 강타한 태풍만 봐도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요. 이달 초 중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11호 태풍 야기로 사망자와 부상자 수백 명이 발생한 하이난 지역에는 경제적 손실만 263억 2,400만 위안, 우리 돈 약 5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행정력이 하이난 피해 복구에 총동원된 상황에서 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에 상륙하자 중국 전체가 패닉에 빠진 것입니다. SNS에는 상하이를 덮친 태풍 영향으로 건물 외벽이 종이장처럼 뜯겨나가거나 커다란 구조물이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도로를 덮치고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도로 위를 날아다니는 영상 등 수많은 현지 상황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미국 AP통신은 13호 태풍 버빙카가 1949년 글로리아 이후 상하이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인구 2,500만 명 이상인 거대 도시 상하이에 태풍이 도달하자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상하이 전역에서 1만 그루 이상 나무가 쓰러졌고 40만 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으며 구체적인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는 아직도 집계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초강력 태풍 버빙카는 초속 42m,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풍으로 중국 상하이를 휩쓸었습니다. 상하이가 쑥대밭이 된 지 사흘 도지나지 않아 또다시 14호 태풍 플라산이 상륙하자 중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 기상대는 이날 오전 폭우 황색경보를 오렌지색 경보로 격상하고 상하이 당국은 비상대응체계 2급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펑신구 양자자이와 푸둥구 니천봉원 관측소의 경우 6시간 동안 각각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해당 관측소 기존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상하이시 홍수통제당국에 따르면 선박이 대피했고 열차와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3,000명의 근로자들이 대피했고 조업을 하던 어선들도 복귀해 결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저장성 저우산시에서만 3,000여 척의 어선이 정박지로 복귀했고 저지대 위험지역 거주자들에겐 또다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중국 내륙에는 건조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 버빙카로 이미 홍수 피해를 당한 안후이, 장수, 허난성 등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역시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으로 바뀌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에는 15호 태풍 솔릭이 발달해 서서히 이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태풍 야기로 피해가 컸던 하이난은 또다시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청은 인공강우가 이번 태풍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단 2주 사이 역대급 태풍의 사연타를 맞은 중국을 보며 인공강우가 인공재난을 만들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비를 만들려나 태풍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얼마 전 바다 건너 한 국가가 한국인들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한국인들이 필리핀 노인이 평생 간절히 바랐던 마지막 소원을 이뤄줬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노인은 한국과의 인연이 무척 깊습니다. 그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폐허가 된 한국을 위해 전장에 뛰어든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부터 손자 손녀들까지 가난이 대물림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노인의 바람은 단 하나,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었죠. 내 마지막 소원은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인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유언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간절히 바랐던 소원이 한 한국 기업의 도움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한국 기업 인프레시는 이 소식을 접한 후 즉시 지원을 결정하였고 참전용사의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간절히 바랐던 꿈을 이루기 위해 전기공학자, 체육교사, 경찰관 등 다양한 직업을 목표로 미래를 그려갈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지닌 위대함을 깊이 체감하며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인프레시는 이미 과거에 필리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발표했던 이곳은 전쟁 중 한쪽 다리를 잃은 필리핀 참전 용사가 집안에서도 이동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의 기술이 집약된 전동 휠체어를 선물하고 전쟁 이전 두 다리가 있던 순간을 되찾아주고자 의족을 착용해 주어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전 용사와 그의 가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은 것 같다라며 감격했고 참전 용사는 시간을 되돌려도 다시 한국에 갈 것이며 대한민국은 제2의 고향이라며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스토리는 필리핀 전역에 퍼져나가며 현지 언론은 한국은 예우를 잊지 않는 국가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외에도 에티오피아, 태국 등 참전국을 방문하여 병원을 빌려 수술을 지원하고 후원금 전달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국내 참전 용사들을 위해 식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전자제품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모든 참전 용사들에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라며 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재훈, 강현우, 김수아, 이도윤 등 이 많은 한국인들이 기업의 뒤에서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후원 굿즈를 통해서 말이죠. 해당 태극기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참전 용사들의 굳은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 제작되었습니다. 41년을 넘게 각인 작업을 해온 장인과 만든 이 키링은 실제 빛에 따라 음각 양각이 뚜렷이 보일 정도로 서명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구현했기에 놀라울 정도로 디테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해당 키링의 수익금 일부가 참전 용사분들에게 후원되고 동참한 우리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하여 저도 이 뜻깊은 행보에 동참하고자 5개의 키링을 구매했습니다. 동참한 이름들을 실제로 보니 더욱 큰 울림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키링의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 작은 노력들이 모여 기적을 이루는 과정을 실감하게 됩니다. 인프레쉬의 미래 활동에 큰 응원을 부탁드리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 용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